네, 10월 1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아직 멀었습니다. 일부 알트들 꿈틀거리고는 있는데 사실 알트 시즌 오늘 오전 상황 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시즌이죠. 비트코인 시즌의 기준점이 25, 그러니까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엄청 빡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대로 엄청 흥미롭게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 준다라면 그 다음에는 엄청 재밌는 알트 시즌 양상, 딱 요때 요 정도만 반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고래들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이런저런 데이터를 통해서 포착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짚어보고 있잖아요. 몇 시간 전에 바이낸스로 이게 얼마야? 17억 달러, 18억 달러 가까운 USDT가 바이낸스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는 크립토 매수 대기 수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큰 돈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오긴 올려나 빨리 오지, 이런 생각 갖게 만드는 거죠.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이 안정적일까 말까 싶은데 그래도 의미 있죠. 2600달러 위에서 그래도 자리를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진짜 궁금해요. 워낙 지금 이더리움도 빡세게 눌려와가지고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도 비트코인 전체가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동안 별로 관심을 못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알트 대장으로서의 이더리움이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석가 요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10데이 차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 리테스트가 됐어, 이제 돌파 준비됐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표 가격으로 16,00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6K죠, 16K. 16,00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16,000달러 너무 높고, 이번 사이클에서의 어떤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가 좀 합리적인 이번 사이클 전체 고점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 어느 지점을 한번 만들어 준다라면, 요때 이랬던 것처럼 이 정도 흐름이 나와 준다라면 얼마나 반가울까, 그런 생각 갖게 만드는 거죠. 코인 시그널스는 솔라나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231일 동안 축적되면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형성했다. 공급량의 88%는 스테이킹이 돼 있고 새로운 기술이 출시되고 있고, 솔라나 기반으로 그레이스케일은 솔라나가 포함된 상품에 대한 ETF 전환 신청을 했다. 사람들은 솔라나에 대해서 충분히 강세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원화 기준으로 어리버리 치는 것 같아도 20만원 위에서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솔라나는 솔라나다. 솔라나가 FTX 때 진짜 FTX 직접 연관 종목으로 찍히면서 10,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2022년 11월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솔라나는 역시 솔라나고, 시장에서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알트 대장급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솔라나도 231일 동안 어리버리 치면서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준 만큼 이제 움직일 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솔라나도 한번 시원하게 움직임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거, 그레이스케일은 솔라나가 포함된 상품에 대한 ETF 전환을 신청을 했다. 그레이스케일이 디지털 라지캡 펀드를 ETF로 전환해 달라라고 SEC에다가 신청을 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어젠가 짚어봤던 건데, 라지캡 펀드에는 재밌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이에요. 특히 비트코인 중심인데, 솔라나도 4%대, XRP도 2% 가까이, 아발란체도 0.6%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EC가 디지털 라지캡 펀드 자체를 ETF로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담겨 있는 자산들을 다 상품으로 취급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XRP, 아발란체에 대한 ETF 출시 가능성을 엄청 높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SEC에서는 이걸 신청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라면 SEC의 리더십이 교체가 될 거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식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솔라나, XRP, 아발란체 현물 ETF가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현실화가 되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 아발란체 현물 ETF가 만약에 출시된다, 이거는 체인링크 ETF가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레이스케일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단일 크립토 트러스트 상품 역시 ETF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뭐 XRP 홀더분들 많으시니까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료를 담고 있는 그런 이슈를 이번에도 그레이스케일이 키를 잡고 돌격 앞으로를 지금 하고 있다. 재밌어요. 그레이스케일이 그래도 여전히 이 시장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XRP 얘기 나온 김에 XRP도 잘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도 비트코인 반등세와 맞물려서 가격 자체는 좀 아쉽지만, 어쨌든 리플 스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리플 스웰을 통해서 의미 있는 재료들이 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소송 항소심이라는 아주 거지 같은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다 보니까 시세가 좀 의미 있게끔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재밌는 호재잖아요. 리플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파트너까지 뭐 업홀드, 비트스탬프, 비트소, 문페이 등등 이렇게 발표가 됐고, 지금 마켓 메이킹 기업인 B2C2, 키로 이런 애들도 지금 들어와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공개가 됐고, 지금 리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규제 승인, 뉴욕 금융서비스부의 규제 승인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끝, 다 준비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거 되게 재밌는 호재인데 현물 시세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도 프레드 리스폴리가 재밌는 멘트를 던지고 있는데 이거 재밌어요. SEC가 항소할 내용은 이렇다. 아직 지금 항소할 내용을 몰라요. 우리가 SEC가 C폼, 이 ABC, C폼을 제출해야지 그 C폼에다가 뭘 가지고 이제 항소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주말 전후 시점으로 제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한 방이 또 들어오게 될 건데, SEC가 항소할 내용은 이렇다. 프로그램 방식 판매, 다시 말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된 것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오류, 다른 배포에 대한 판결 오류, 뭐 여기서 다른 배포는 파트너들에게 물량 배분한 거, 뭐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XRP 준 거, 뭐 이런 다른 배포에 대한 판결 잘못됐다. 이익 환수를 허용하지 않은 판결 잘못됐다. 벌금이 너무 낮다. 야, 우리 20억 달러 요구했는데 1억 2,500만 달러 말이 돼? 말 안 돼. 아예 그냥 싹 다 뒤집을 거를 시도하는 그런 SEC의 우악스러운 장면들이 포착이 될 거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 조롱하고 있는 멘트를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싹 다, 뭐가 됐든 싹 다, 얘들 생각 없거든,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SEC의 이런 행태가 어떤 짓이다? 헛짓이다 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SEC가 항소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얻게 되는 건 없을 거야 라는 점을 이렇게 나름의 위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밝힌 나름의 일정을 보면, 이거 어젠가 짚어보지 않았나? 이 C폼 제출이 이제 마지막 날이 내일인 거잖아요, 현지 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주말 전후 시점에서 뭔가 제출이 되고 공개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또 내용에 따라서 XRP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한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브리핑이 본격화되고 내년 7월까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판결 가능성. 그래서 항소심 판결은 2026년 초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전망인데, 그 정도 상황 되면 짜증은 나겠지만 여기서 되게 재밌는 지금 변수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SEC 리더십 교체되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소송 자체가 유야무야 될 수도 있어요. 아예 SEC 새로운 위원장 하에서 아예 취하가 될 수도 있고, 법원이 그냥 기각 때려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긍정적인 재료가 등판할 수 있다는 것도 XRP 홀더분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지금의 어떤 이런 소송 리스크 상황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그라 크립토, XRP 확신범이자 맥시멀리스트죠. 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대칭 상합 패턴이 거의 정점이야. 한 7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빠르면 한 달 안에도 돌파할 수 있어. 돌파를 하면 1차적으로는 0.61달러, 중기적으로는 1.46달러, 그리고 장기라기보다 한 중기 2차 연말연시 정도의 7.5달러 가능성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5달러, 아우, 연말연시가 아니라 이번 사이클 전체 통틀어서 이 정도만 가져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좀 봐야겠죠. 소송 상황을, 그리고 대선 상황을. 다크 디펜더 연간 차트, 1년짜리 차트 딱 8개만 놓고 보면 와, 대단한데? 야, 이런 차트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8달러 갔다가 5.8달러 찍고 36달러 간다. 이런 거 조금 위안이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씨 말도 안 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XRP는 정말 어려운 종목입니다. XRP 신규 투자 누가 한다고 하면 전 말려요. 어렵다고. 어느 날 갑자기 소송 리스크가 잘 돼서 빵 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냥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 다른 종목들을 알아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XRP는 참 어렵다. 그만큼 좀 많은 어려움을 줄 만큼 효도를 좀 막판에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도치코인. 어제 우리가 도치코인 짚어봤는데 직후부터 도치가 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도치코인은 지금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덕에. 일론 머스크가 자꾸 이걸 괜히 약자를 올리는 거예요. 도치. 지금 정부 효율성 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래서 도치코인이 일론 머스크 관련 주로서 안 그래도 설정이 돼 있는데 또 이런 걸로 자꾸 올리니까 도치가 좀 꿈틀꿈틀. 그런데 도치도 움직일 땐 됐어요.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런 흐름 이후에 빵, 과거에 이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런 흐름 빵 가능성, 이건 너무 높게 잡았죠. 지금 뭐 100달러 200달러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너무 높고,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수준에서만 흐름이 좀 나와주면, 도치가 일단 민코인 대장이기 때문에 도치가 움직여준다라는 것은 다른 민코인들로 의미 있게끔 힘을 받쳐줄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치 주간 차트인데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런 차트 분석은 너무 기대감이 과하게 담겨 있고, 이런 거는 야, 여차하면 한 1달러 정도까지는, 1달러대 정도는 도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잘하면 좀 한 10달러 가까이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이번 사이클 전반을 통틀어서 뭐 그런 걸 내비치고 있는데, 1달러까지 뭐 요 정도 과거에 그랬던 거, 요 정도 정고 돌파 좀 해주고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선명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차트, 분석가 알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패치 얘기가 또 많더라고요. 패치가 지금 되게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시동을 걸까 말까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조금 나가나 싶으면 다시 시동 꺼지는 것 같고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어리버리 치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약간 이런 심정지 상태에서 급등 한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뭐하다가 급등, 와리바리 치다가 급등, 나오다가 좀 빠지다가 급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패치 10달러 이거 되게 큰 숫자인데 뭐 한 요 정도까지 전고 돌파 정도 빨리 좀 해주면 좋겠다. 요 정도만 가도 알트코인들 바라보실 때는 이렇게 차트적으로만 판단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떤 걸 투자하실 때
기술적인 흐름이 어떤지, 최근에 그러니까 시세 흐름과 어떤 패턴적인 흐름, 유동성,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진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패치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AI 테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AI 테마가 거품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관점이 있고, AI 테마 훨씬 더 갈 수 있어, 엄청 강력한 테마야 라고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 투자자로서의 나의 어떤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좀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고 알트들을 선정하시고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한 시작 지점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지 않나. 그만큼 시장 정서가 좀 선명하게 전환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 빡세게 지금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알트 시즌의 진입 시점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어떤 힘이 어디까지 받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단계로 진입되면 그때부터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짚어보고 있는 이더리움부터 밈코인까지 그런 알트 순환매 양상, 그 과정에서 여러 미들급 테마 종목들, 테마가 선명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와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조금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애들이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테마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위치에 랭킹되어 있는지, 이거 코인마켓 가시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 생각의 정리, 상황에 대한 정리, 계획에 대한 정리,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